김보통의 부자되기 첫걸음 티끌테크. 20대 30억 자산가가 되었다는 유튜버 A씨. 30대 25년치 생활비를 벌어놓고 조기 은퇴에 성공해 파이어족으로 등극했다는 전 직장인 B씨. 김보통은 오늘도 꿈을 꿉니다. 이 시대의 보통 청년 김보통 씨는 과연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김보통의 부자되기, 저축은 생활입니다. 부자가 되는 첫걸음, 저축은 잔돈부터. 먼저 적은 금액으로 시작합니다. 티끌테크라고 들어보셨나요? 요즘 유행하는 잔돈 금융인데 사실 많은 사람들은 저축이라고 하면 1억 모으기와 같이 큰 돈을 모으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축은 돈을 불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축은 단순히 돈을 모으는 행위도 아닙니다. 저축은 우리의 소중한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돈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저축은 보통의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하게 합니다. 미리 계획하고 차근차근 모아나가는 과정에서 돈에 대한 불안감이 줄어들어 심리적으로 안정됩니다. 오늘 쓰는 돈은 과거에 저축해둔 돈이고 오늘 버는 돈은 미래를 위해 저축을 하는 선순환 구조가 되기에 소득과 소비 사이 완충작용을 통해 경제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여유 있는 생활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저축, 여유가 없어서 못하고 있나요? 그런 걱정은 할 필요 없습니다. 통장에 남은 1,000원 미만의 잔돈을 모아주는 것처럼 아무리 적은 돈도 소중하게 저축해주는 잔돈 금융상품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두면 여기저기 써버릴 자투리 돈도 잔돈 금융을 활용하면 차곡차곡 모아둘 수 있습니다. 평소에 소홀히 관리하던 티끌 같은 돈도 모아서 써보면 새로운 경험이 됩니다. 잔돈 금융으로 10만 원을 모았다고 가정해보세요. 어쩌면 10만 원 정도는 굳이 이런 저축을 통하지 않고도 용돈에서 충분히 쓸 수 있는 금액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잔돈 금융을 통해 모아보면 용돈에서 쓰는 10만 원과 저축한 돈 10만 원을 쓰는 기분이 매우 다르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해보면 꽤 재미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저축에 실패하는 이유는 무리해서 큰 돈을 모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큰 돈을 모으려다 보니 저축액이 커져서 부담이 되고 기간이 길어져 중간에 지쳐 포기하게 됩니다. 소액으로 시작하면 저축에 대한 성공 경험이 늘어나고 성공 경험이 늘어나야 즐거운 마음으로 저축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부자가 되는 두 번째 걸음, 목표 세우기. 저축에도 목표가 있습니다. 바로 모으기 전에 어디에 쓸지 미리 정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크리스마스 저축 클럽이 좋은 예입니다. 11월에 계좌를 개설해서 매주 일정액을 저축하고 1년 후에 찾습니다. 이자는 제로. 하지만 미국인들은 열광했습니다. 이자도 없는데 왜 이렇게 인기였을까요? 동기상태 이론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동기를 실현할 때보다 실현할 것이라고 예상할 때 더 행복합니다. 여행할 때보다 여행 가기 전날 기대감으로 기분이 더 좋은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이렇게 저축에도 동기부여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모으는 것에 의미를 두기보다 어디에 쓸 것인지 목표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 한 가지. 우리는 흔히 저축의 목표하면 노후자금, 주택자금, 결혼자금처럼 먼 미래, 큰 돈을 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까운 미래의 돈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 채 먼 미래의 문제를 대비할 수 없습니다. 저축은 일상의 소소한 것부터 하나하나 계획하고 실천해 나가는 것입니다. 갖고 싶은 물건이나 가고 싶은 여행지 같은 것을 떠올리면서 하면 좋습니다. 은행 앱을 통해 저축 통장에 계좌 별명을 입력할 수 있는데 여기에 저축 목표를 적어보세요. 재충전을 위한 호캉스, 소확행을 위한 작은 지갑과 같은 것도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목표를 정하고 계좌를 나누어 저축하면 애써 저축한 돈을 불필요한 곳에 쓰지 않게 방지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부자가 되는 세 번째 걸음, 짧은 저축부터 시작.
처음에는 6개월짜리 적금부터 시작해 봅니다. 아무래도 만기까지의 기간이 짧아야 성공 확률이 높아지고 모아서 쓰는 재미도 자주 느껴볼 수 있습니다. 6개월, 생각보다 금방 갑니다. 6개월 만기가 되면 새로운 1년 저축에 도전해보세요. 물론 어디에 쓸지도 미리 정해놔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차츰차츰 기간을 늘려가다 보면 돈 모으는 것도 습관이 됩니다. 돈 쓰는 재미도 쏠쏠하지만 돈 모으는 재미는 더욱 쏠쏠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물론 모은 돈은 결국엔 모두 어딘가에 쓸 돈입니다. 기억할 것은 우리는 앞으로 죽을 때까지 돈을 쓰면서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저금리 시대라고 하더라도 내가 번 돈을 그냥 쓰는 사람, 또는 대출이나 카드 할부로 이자를 내면서 쓰는 사람과 저축을 통해 이자를 붙여서 쓰는 사람의 차이는 시간이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60년은 더 돈을 쓰고 살게 될 테니 60년의 이자는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저축하는 돈 때문에 당장의 소비는 줄어들지언정 인생 전체의 소비는 훨씬 더 커집니다. 부자가 되는 마지막 걸음, 복리의 마법. 단리는 원금에만 이자가 붙는 것이고 복리는 원금 더하기 이자에 이자가 붙는 방식입니다. 요즘에는 월복리 적금 상품도 판매를 하고 있고 굳이 복리 상품을 활용하지 않더라도 매년 만기된 저축을 재해치한다면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보통의 우리는 누구나 빨리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빨리 많은 돈을 모으고자 하는 욕심은 너무 많은 금액으로 저축을 시작하게 만들고 실패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이런 경험이 쌓이면 저축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지고 결국 저축과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처음 시작은 소액으로 단기 저축부터 차근차근 저축 근육을 늘려가 보세요. 시간이 지나면 저축한 돈이 쌓이고 굴리는 돈이 커질수록 복리 저축 효과는 더욱 커집니다. 김보통의 부자 비법 어떤가요? 보통의 우리 모두 해볼만 한가요? 저축하는 습관과 함께 일상의 소확행까지 적은 금액으로 시작하는 저축을 통해 당신의 미래를 선물하세요.